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정 쪽과 관련된 것만 보시면 돼요. 자, 목적 이런 것은 눈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구성 됐어요. 뭐 대통령이 임명하네요.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이 임기가 3년 이내에 연임할 수 있네 됐어요. 이런 건 안 나와요. 쭉 보시면 된다고요. 자, 의사는 공개한다. 건너가면 됩니다. 쭉 건너가시고 여기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보시면 업무 나와 있죠.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 2번 체크. 여기 인권침해 나오죠.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여기 이제 교도소 죄소자의 인권침해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국가인권위원회 관장 업무다 하는 겁니다. 쭉 가시고 자 24조를 갑니다. 자 24조 출제된 적이 있죠. 자 시설의 방문조사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체크하시고 자 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서 그 의결이 무슨 의결이야? 위원회의 의결입니다. 그렇죠? 위원회의 구성원의 의결이죠. 그 구성원의 의결로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 자체가 2008년도네요. 2008년도 국가직 구급시험에 이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 인정하면 소속 직원, 전문가 동반할 수 있죠. 그리고 조사를 위임할 수도 있고요. 사항 자,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이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교도관 등이죠. 및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과 면담할 수 있다. 그쵸? 요 직원과 면담할 수도 있고 시설 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 밑줄 볼게요. 서면으로 사실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5항이 중요합니다. 5항 체크. 자 구금보호시설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 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어요. 빨간 펜으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참석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위원들이 혼자 돌아다녀? 혼자 교정시설 돌아다닙니까? 옆에 동반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직원 등이 옆에 참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끊고 다만 이 방문위원과 시설 수용자가 면담을 할 때 뭐가 안 된다? 녹취가 안 돼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녹음 X, 녹취 X. 근데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참석이 할 수 있다는 요 부분입니다. 뒤에 가면 참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잘 받으시고 이 사항 5항인가요? 이 5항도 08년도 국가직 구급에 그대로 나왔어요. 나머지는 건너갑니다. 나머지는 다 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30조를 가면 자, 위원회 조사 대상이 나오죠. 1항 갑니다. 별표되어 있는 것은 기출 조문들입니다. 체크하시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게 이제 1호하고 2호죠. 묶으세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피해자죠.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게 가족이나 친구, 면회 오잖아요. 면회 올 때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왔어요. 저거 직접 본 적도 있어요. 자, 면회를 왔는데 그 아들놈이 부모한테 얘기했어. 나 맞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부모가 소장 쫓아갔어. 온통 난리가 났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뭐 단체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단체 대표가 와서 뭐 면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단체는 역시 국가인권위, 그러니까 소장과 면담을 하는데 소장 면담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국가인권위에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뉴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장도 거기서 그 자체 내에서 잘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일이 커져서 TV 뉴스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국가인권위원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밑에 1호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 관련해서 밑에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쫓아가서 내용 진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3항이죠. 위원회는 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쵸? 진정을 받아서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진정이 안 들어와도 위원회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그리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직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그 밑에 31조네요. 시설 수용자의 진권전 보장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시설 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등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편의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내 같은 재소자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 내 재소자들로부터 얻어맞았다 이거야. 여기 나오죠? 여기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또는 직원으로부터 뭐 침해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이 사람이 이제 기본권 침해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도관 불러요. 교도관 불러서 나 국가인권에 진정하려고 하니까 여기 작성에 필요한 그 뭐지 서류라든지 그거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서 즉시 그러한 시간, 장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 뭐 장소라고 하는 것은 뭐 보안과 사무실에 와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그 거실방에 쓸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보안과 사무실 와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장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더 큰일 발생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할 때에 해주는 것이 낫다는 거죠. 자, 됐고 나머지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통지받은 경우에 또는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진정을 원하는 수용자로부터 역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하여야 됩니다. 뭐 이런 건 됐고요. 쭉 내려가면 여기 6항이 중요해요. 6항을 체크합니다. 이 6항을 앞 페이지 24조 5항과 비교하셔야 돼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과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에는 그 직원이 참여가 안 돼요. 참여 안 된다고 나오죠? 참여가 안 돼요. 이때는. 그리고 듣거나 녹취도 안 돼요. 다만 감시는 가능해요. 감시는 가능하다. 감시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 뭐가 안 된다고요? 색깔 칠합니다. 참여가 안 돼요. 앞엔 참여가 됐죠? 여긴 참여가 안 된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은 똑같죠. 듣거나 녹취는 못한다는 건 똑같고요. 다만 감시할 수 있는 거죠. 뭐 부정품만 주고받는지 아닌지 멀리서 감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자, 소속 공무원 등은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가 있다? 없어요. 듣거나 녹취가 안 되기 때문에 열람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보시면 됩니다. 조사 목적의 한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심리는 비공개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원칙이라 적으시고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비공개다 하면 틀려요. 원칙상 비공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행령 봅니다. 자, 시행령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는 방문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겠죠. 그쵸? 언제 가겠다, 왜 가겠는지 그 취지, 일시, 장소 가겠다는 것을 미리 통지해야지 그쪽에서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끊고 뭐 긴급성을 요한다든지 이걸 통지해주면 저쪽이 증거인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통지하지 않고도 바로 들여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자, 녹음 녹화 뜰 때에 이 녹음 녹화 그 내용들 있죠? 이것은 조사의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 것이지 당초 녹음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가 될까? 그대로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대로 된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 거기에 뭐 국가 기밀 사항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걸 걸러내야 돼. 뭐 은폐 조작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걸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고 이거 체크하세요. 그대로 공표되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자, 4조. 여기는 됐고요. 2항 가볼게요. 자, 구금보호시설의 장 관리인에게 구금보호시설 직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십 명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필요한 사람만 뭐 2명이면 3명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 직원은 위원회의 승낙 없이는 면담에 참여할 수가 없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뭐 교도관들도 할 말이 많겠지. 근데 그 의견을 피력함으로 인해서 수용자의 진술을 막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그 수용자를 최초로 보호 수용할 때는 그 인권 침해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적이라 적으세요. 이거 다 고지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8조가 출제된 적이 있네요. 자,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직원은 그 서신을 개봉한 경일과 가로 열고 당의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 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되었을 때, 그쵸? 위원회가 보냈다는 거야, 위원회가. 그쵸? 위원회가 보냈다는 거야. 교도소나 구치소에 우편물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와서 딱 보면 거기 봉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냈다는 것이 딱 직인이 찍혀져 있잖아요. 누구한테 보낸다는 것이. 이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열람 금지를 요청한 서면은, 위원회가 열람 금지를 요청한 서면은 열람해서는 안 돼요. 원래 열람한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구조 갑니다. 자, 시설 수용자가 장 등에게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에 서면 작성 의사를 표명했을 때는, 자, 이거 잘 보세요. 위원회에 보낸다는 거 의사가 표명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수용자가 불러 지금 교도관 보낸다니까요. 내가 뭐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여 국가인권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작성 의사를 표명하는데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설, 장소 이런 걸 제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방해하면 안 됩니다. 교도소 등의 장이나 그 직원 등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옷벗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그 공무원 직원은 시설 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서면을 역시 열람 압수 폐기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끊고 예외가 있습니다. 미리 작성 의사를 표명하지 않습니다. 응? 미리 작성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요. 앞에서 여기 표명했지? 응? 위원회에 보낸다고 표명했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보장을 받는 거야. 방해해서도 안 되고 폐기해서도 안 되고 열람 압수 안 되고 보장을 받는데 미리 작성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뭐가 가능해? 열람 압수 폐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출제가 잘 돼요. 요 19조 있죠? 19조 자체를 별표를 박아두시고 1항과 2항 잘 나와요. 출제가 잘 됩니다. 별표 3개짜리잖아요.
3개짜리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3개짜리가 어디 있어? 이 구조밖에 더 있어? 이거 잘 받으시라고요. 자, 됐고. 자, 3번 갑니다. 자, 시설 수용자가 징벌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또는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받고 있거나 그런 중에 이유로 역시 이런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돼요. 당연하죠. 보통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보내는 것이 보통 언제 보내요? 평범한 교도소 생활할 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인권 침해 당했을 때, 구타 당했을 때, 그치? 그랬을 때 보내는 거거든. 근데 그때가 언제야? 그때가 징벌받고 있을 때야. 징벌받고 있을 때, 또는 현재 조사받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심하지 않나? 그치? 그때 가장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거 쓸 텐데요. 여기. 이 친구들이 그래. 조사받고 있는 친구들과 징벌받고 있는 친구들이 그래. 여기서 그래. 나 국가인권에 진정하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소스 다 줘야 돼. 뭐 필기구 줘야 되지, 장소 제공해야 되지. 이걸 함부로 방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조사관들이. 그리고 함부로 열람 폐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가장 많이 쓰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다? 이 사망과 관련된 애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1항, 2항, 3항이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기출문제 하나 가보면 자, 미리 작성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폐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 된다,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